그러면 문제 몇 번 보시냐면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문제. 그래서 오늘은 1장 마무리 짓고요. 그냥 끝내드리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46번 보시겠어요? 26쪽에 46번입니다. 26쪽에 46번 보시면 전기자 전압을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좌 전류를 조정하여 자속 파이를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제한하는 제어법을 물었네요. 우리가 자속 파이 즉 계좌 즉 자속이죠. 자속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무슨 제어법을 속하는 거예요? 계좌 제어법이죠. 그래서 자속 파이를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제한하는 제어법을 계좌 제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47번 직류분권 전동기의 계좌 저항 운전력이 증가시킨 경우 이러는 현상이 옳은 것을 물었는데 47번입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계좌 저항이죠. 우리 계좌 저항을 RF를 쓰는 거고요. 문제는 요 계좌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계좌 저항이 증가가 되면은 계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계좌 전류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계좌 전류 IF라는 것은 바로 R 뭐가 돼요? RF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은 I하고 R은 비례 반비례잖아요. 그러면은 요 계좌 저항이 증가가 되면은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계좌 저항이 증가가 되면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좌 전류가 감소가 되면은 자속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우리가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만든다 그랬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만들지만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속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만들고 흐르지 않으면 자석을 못 만든다는 것은 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을 못 만든다는 것은 자석, 즉 자석하고 뭐가 돼요? 전류는 무슨 관계냐? 비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코일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자석을 만드는 거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 그럼 비례라는 것은 IF가 작아지면 당연히 이 파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작아집니다. 그럼 파이가 작아지면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속도. 그럼 잘 요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n하고 파이, 즉 n하고 파이, 회전수, 회전 속도하고 파이는 무슨 관계야? 다 반비례잖아요. 그럼 반비례라는 것은 요 파이가 작아지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저항을 운전 중 증가시켰을 때 일어나서 옳은 것을 물었잖아요. 첫 번째, 자속은 증가한다. 이게 커지면 자속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는 거죠. 1번 가번은 아니고 나번에. 요게 커지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 나번도 아니죠. 그러면 답은 부하는 모르겠고 라번에 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계좌 저항이 증가가 되면 속도는 덩달아 같이 증가합니다. 개타 몇 번이고 47번의 답은 4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깁니다. 뒷장 넘기시면 48번 보시겠어요? 48번. 48번에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좌 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회전수, 회전 속도 어떻게 되냐고 물었네요. 우리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회전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49번. 직류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 어떻게 되냐고 물었네요. 우리가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럼 직류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 계좌 전류가 약하게 되면 회전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냐? 증가가 된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0번에 오드 레오노드 속도 지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오드 레오노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전압제에 속하는 거죠. 답은 몇 번이고 3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을 보시면 51번에 전압제에 의한 속도 제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우리는
이 전압제, 속도제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 우리가 전압제어는 일근의 방식과 오드 레오노드 방식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4번에 보시면 회생제어라고 했는데 회생제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법이에요. 제동법. 우리 제동이 뭐 제동이라는 것은 멈추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압제가 속도제가 아닌 것은 바로 라번의 회생제어. 회생제어라는 건 없고요. 정확히 따지면 회생제동법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52번 직류전동의 속도제어법에서 정출력제에 속하는 것을 물었죠. 우리 정출력제에 속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출력제어. 바로 계좌제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53번에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우리 속도 제어법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계좌 제어법이 있고 전압 제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 제어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널리 많이 강보면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제어법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전압 제어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전압 제어. 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셔가지고 54번 보시겠어요? 54번입니다. 54번 보시면요. 정속도 및 가변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바로 정속도 및 가변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정속도, 일정 속도죠. 이 속도와 관련된 것은 무슨 전동기라고 그랬어요? 분권 전동기라고 그랬죠. 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5,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7번 볼까요? 57번. 57번부터 봅니다. 57번에 직류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네요. 우리가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좌권선이나 또는 전기자권선의 접속을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바로 2번인가요?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에 보시면 58번에 직류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가 타여자 전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타여자 전동기라는 것은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은 바뀌지만 자여자 전동기라면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잖아요. 그럼 자여자 전동기라는 것은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회전 방향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이 자여자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좌권선이나 전기자권선의 접속을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은 회전 방향 바뀐다 그랬죠. 58번에 몇 번이야? 3번에 계좌 또는 전기자 접속을 바꾼다.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59번 봅니다. 59번은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직류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고 물었는데 우리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일근의 방식은 어디 소속이에요? 전압제어 소속이죠. 그럼 전압제의 목적은 바로 뭐야? 속도 제어입니다. 다 몇 번이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60번 보시면 60번에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 즉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됐을 때 반대로 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 분권 전동기라는 것은 자여자 전동기잖아요. 우리 자여자 전동기, 즉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인데 우리가 이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에 제가 뭐를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전원의 극성을 바꿨을 때 반대가 되는 것은 타여자 전동기가 되는 거고요. 전원의 극성을 바꿔도 안 바뀌는 것은 바로 자여자입니다. 그럼 자여자 전동기는 전원의 극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좌나 전기자의 접속을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권 전동기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옳은 걸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분권 전동기의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랬죠? 답은 뭐냐면 1번. 회전 방향은 변하지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1번 보시면 61번. 네, 61번입니다. 자, 61번은 뭐에 대해서 기계선.
기계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소값입니다. 수치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즉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바닷가 있죠. 바닷가에서 큰 바다, 이 바닷가에서 여러분이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퍼냅니다.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즉 한 바가지 바닷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냈다 해서 티가 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계손. 이 기계손은 굉장히 미소값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생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출제자가 기계손을 언급했을 때는 요 놈을 포함시키지만 기계손을 포함을 안 시키면 거의 요 놈은 생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계손이 뭡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럼 기계손이라는 것은 베어링의 뭐예요? 마찰손하고요. 베어링의 마찰손하고 바람 때문에 생긴 뭐가 되냐? 풍손입니다. 우리는 베어링의 마찰손하고 풍손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기계손이라고 부릅니다. 기계손. 기계손이라는 것은 바로 베어링의 뭐가 돼요? 마찰손하고 바람 때문에 생긴 뭐가 돼요? 풍손을 합해서 우리는 기계손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 물었어요? 바로 직육의 손실 중 기계손에 해당되는 것은 물었죠? 그럼 기계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풍손입니다. 풍손. 풍손입니다. 다음 몇 번 정답이고 4번을 이렇게 답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마지막 문제는 있기 두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요거 하고 설명드리고요.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몇 쪽 보시냐면요. 10페이지 봅니다. 10페이지. 그럼 1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5번 전압 변동률, 16번 속도 변동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압기 쪽이나 관련된 문제니까 변압기 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할 거고 직육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은 바로 9페이지가 되겠죠. 9페이지. 9페이지 14번째 직류전동의 제동법이 있죠.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4번째까지만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번째 보시면 직류전동기에 뭐가 있어요? 제동법이라고 있죠. 제목까지가 한번 적어볼까요? 직류전동기의 제동법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럼 직류전동기의 제동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터를 멈추는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전동의 제동법, 제동이라는 것은 모터를 멈추는 방법. 그 모터를 멈추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발전제동이 있고 회생제동이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가 되면 역상역정 블로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류전동기 제동법에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발전제동이 있고 회생제동이 있고 역상역정 블로깅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렇게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보기 중에서 직류전동계 제동법이 아닌 것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1번이 뭐야? 발전제동, 2번이 회생제동, 3번이 역상역정 블로깅 있죠? 이거 외에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발전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동 시의 전원을 개방하여 발전기로 이용하여 발전된 전력을 제동용 저항의 열로 소비시키는 방법을 발전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발전제동이라는 것은 요거야. 우리가 전동차잖아요. 전동차를 잘 보십니다. 그러니까 전동차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한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차를 전동차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전동차라는 것은 이 원리입니다. 전동차입니다. 여기가 자극 N극이고요. 이쪽이 자극 S극입니다.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예요? 자기력선이죠.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자기력선을 두 자로 줄인 게 바로 뭐냐? 자속입니다. 그럼 자속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도체를 갖다 놓고 요걸 빙글빙글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뭐야? 발전기죠. 근데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전동차입니다. 전동차. 그럼 전동차라는 것은 전동기라는 것은 요거야.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 있는 공간에 이걸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건 발전기가 되고요. 전동기라는 것은 돌리는 게 아니라 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뭐가 되냐? 흘러갑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요게 빙글빙글 돕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기계장치가 바로 전동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돌아가는 쪽이 바로 뭐냐?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 바퀴. 맞나요? 이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게 바로 바퀴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내가 이것을 전동기로 쓰다가 요 전기를 제가 끊어버립니다. 그럼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뭐가 돼요? 여기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맞나요? 그럼 전동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른 도체를 갖다 놓으면은 이게 전동기가 되는 거고, 지금 뭐가 돼? 선이 끊어짐으로써 전류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럼 전기가 끊겼다 해서 뭐가 돼? 이 돌아가는 게 그저 딱 멈출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물리식은 뭐예요? 간성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돼? 열심히 돌아가다가 전기가 끊겼다 해서 뭐가 돼? 이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간성의 법칙 때문에 뭐가 돼? 몇 초 동안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가 돌아가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발전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오랫동안 도는 거야? 돌다 말아요? 돌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도는 동안은 뭘 뜻하는 거야? 발전기. 그러면 그 잠깐 동안은 이게 무슨 역할로 바뀌어요? 발전기로 바뀌어요. 그럼 발전기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뭐를? 전기를 만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든 전기를 1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든 전기 1, 그럼 요 1을 가지고 이걸 컨트롤하기에는 약간의 뭐야? 작은 전기예요. 그래서 요 갖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요 놈을 열로 소비해 가면서 전동기를 멈추는 방식이 바로 발전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전동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여러 대가 뒤따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전동기를 내가 A 전동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제가 B 전동차, 그 다음에 오는 것을 C 전동차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나온 전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걸 뭐가 돼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뒤쪽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A라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돼요? B라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또 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합해서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럼 요 2라는 것을 또 뭘 못하니까 이걸 또 그 다음 전동차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B에서 넘겨오는 전기가 있을 거고 또 C에서 맞는 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합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럼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전기가 누적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전기가 됩니다. 그럼 회생제동이라는 것은요, 죽은 전기를 되살려가지고 전동기를 멈추는 방식을 회생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럼 진짜 시험 문제는 몇 번이냐면은 바로 10페이지 보시면은 3번. 역상역정 블로깅 있죠? 요 놈이 바로 출제가 됩니다. 그 역상역정 블로깅이라는 것은 바로 제동시 전동기를 역회전으로 접속하여 제동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전동 역회전이라는 것은 전동기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태를 뭐가 돼요? 바로 반대로 역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돌려서 뭐를? 전동기를 멈추는 방식이 역상역정 블로깅. 뭘 기억하냐면은 역상역정 블로깅이라는 건 어떤 용도? 급제동 시 사용하는 방법이 거기다 밑주십니다. 우리가 급제동 시 사용하는 방법을 밑주시신 다음에 급제동 할 때 사용하는 제동법을 뭐라 그러냐? 역상역정 블로깅. 급전기 할 때 쓰는 게 바로 역상역정 블로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0쪽에 15번, 16번은 크게 뭐가, 이건 뒤에 있어요. 뒤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지금 설명드려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변압기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요 14번까지 해서 1장 내용을 마무리 지어 드릴 거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 몇 개, 2개인가 있을 거예요. 2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 여기 있네요.
29쪽 보시겠어요? 예, 두 문제뿐이 없으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29쪽입니다. 29쪽에 보시면 55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은 뭐냐고 물었죠? 뭐야? 역상, 역정, 블러깅. 1번이 정답이 되고요. 56번. 다음 중 제동 방법 중 급증자인데 가장 좋은 제동법은 뭡니까? 라고 물었네. 뭘까요? 역정, 역상, 블러깅이죠? 다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장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1장이 내용이 좀 길어요. 예, 길고요. 나머지 장은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이틀이면은 한 장 한 장이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뭐요?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부터? 동기기죠? 동기기 쪽, 맞죠? 동기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